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재미있는 글이 없어서 평소 가지 않던 사이트까지 뒤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 게시판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무덤 속 비밀, 절대 혼자 보지 마시오. 호기심이 동안 나는 순간적으로 클릭하고 말았다. 글은 마치 실제 사건처럼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어떤 젊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밤에 무덤가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정체 모를 존재를 봤다는 이야기였다. 무섭기는 했지만 왠지 조작된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며 그저 흥미롭게 읽어나갔다. 그런데 글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존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일주일 이내에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피하고 싶다면 이 글을 10군데에 퍼뜨리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에 속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냥 다른 글을 읽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자꾸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불렀다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창문을 닫아도 그 소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튿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역 창밖을 바라보니 어렴풋이 하얀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내가 응시할 때마다 조금씩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어젯밤 그 글이 문득 떠올랐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혹시 정말 그날 밤도 여전히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나는 점점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청할 수 없었고 밖을 나가보니 나무 사이로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일이 며칠이나 계속되자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다. 일주일의 마감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존재는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 정말 이 글 때문인가 싶어서 늦게나마 글을 퍼뜨려볼까 고민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예정된 운명처럼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나는 결국 그 존재와 마주치고 말았다.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천장에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의 눈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다가오더니 내 이름을 소근대며 마지막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다. 그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밖을 나갈 때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불현듯 들리는 그녀의 흐느낌과 웃음소리는 내 일상이 되었다. 나는 이제야 그 글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 단순한 인터넷 장난이 아니었다. 절대 혼자 보지 말라는 경고는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글을 보게 되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조심하길 바란다. 당신은 이미 주목받았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여행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우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도 날씨가 매우 더웠다. 집에 혼자 있자니 지루함을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집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아이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장소였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그 폐가가 궁금해졌다. 어차피 시간도 많고 특별히 다른 할 일도 없었으니 말이다. 폐가에 들어간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오래된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쥐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소리의 출처는 다름 아닌 2층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2층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계단은 삐걱거렸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만큼 불안정해 보였다. 2층의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한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다. 아무리 귀신이 나오는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 말이다. 용기를 내어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 머리카락이 그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더더욱 신기한 것은 방 안에 있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옆에도 그녀의 모습이 함께 보인다는 것이었다. 놀라 도망치려는 순간 거울 속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마치 여러 명이 합쳐진 듯한 괴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계단을 뛰어내려가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폐가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그날의 그 여자가 생각날 때면 섬뜩한 느낌이 들곤 한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나를 붙잡으려 했던 걸까?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들은 그냥 재미있는 농담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폐가가 철거된 후에도 가끔씩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혹시 모른다. 그 여자는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을지도, 아니면 이젠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며 또 다른 폐가에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물론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며 단지 공포를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듯 주말에는 늦게까지 잠들어 있다가 한낮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나곤 했다. 그날도 그런 주말 중 하루였다. 아침 내내 퍼붓던 비가 곤히 잠들어 있던 내 귀를 간지리며 깼다. 커튼을 거치고 들어온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거실로 나와 창문을 바라보니 비가 얇은 커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 배가 고파진 나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기로 결심했다. 무비와 장화를 챙겨 신고 우산을 펼쳐들었다. 아파트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스쳤고 왠지 모르게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상하게도 기계음 하나 없이 정적이었다. 내리막 계단을 걸어가기로 하고 계단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이런 지독한 비가 오는 날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계단실에 불길한 한기가 지나쳤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손목에 잔털이 솟구쳤다.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째서인지 이상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가까스로 로비에 도착했을 때 로비 바닥에는 물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평소에 깔끔한 관리인 덕분에 물기 따윈 거의 없는 곳인데 그날따라 로비는 축축하고 깊은 습기와 은은한 곰팡이 냄새가 풍겼다. 나는 이상한 기분을 애써 떨쳐내며 밖으로 나갔다. 비가 더욱 굵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거리에는 흐릿한 그림자 같은 것이 하나둘 지나갔다. 모두 우산을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저마다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 모습들이 현기증 날 정도로 익숙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산을 접고 두리번거렸다. 편의점 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책상에는 늘 지루한 듯 앉아있던 점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벨이 울렸고 나는 벨의 소리와 동시에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직접 진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을 때 까만 긴 머리를 한 여성이 창밖에서 잠시날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이상하게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했다. 도저히 식욕이 없던 나는 음식을 빠르게 골랐다. 계산대에 향했지만 여전히 점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계산해주세요. 더 큰 소리로 두 번쯤 말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순간 어디선가 낮은 소리로 웃음이 들려왔다. 몸이 굳어버린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소리는 편의점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무미건조한 음악 사이사이에 삽입된 것처럼 찰나에 지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견딜 수 없이 불안해져서 계산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편의점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귀가 멍한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비의 소리가 다시 귀를 때렸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신경이 쓰였던 것은 펄럭이며 바람에 휘말리던 내 우비였고 그나마 막연한 안도감을 주던 유일한 존재였다. 비를 맞으며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나는 길가에 서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바라보던 그 여자를 다시 마주쳤다.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여자는 그제야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다가와 말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고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매듭으로 머릿속에 엉켰다. 나는 말을 잇고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다시 가까이 다가왔고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아파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날 느꼈던 불안감과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주변의 모두에게 위험한 것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의 침묵 속에 그날의 기억을 묻어둘 뿐이었다. 꾸는 듯 감각할 수 없는 꿈들 속에서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아침이면 기억의 파편은 희미해져 있었다. 그러나 나를 깨우던 비의 소리와 낯선 여자의 얼굴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